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인의 관심을 모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아태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경주선언을 채택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당초 예정돼 있던 1시간을 훌쩍 넘겨 97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경제, 문화, 범죄 대응 등의 분야에서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한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 회복에 물꼬를 텄습니다. 첫 소식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자 시진핑 주석의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웃음과 함께 시작된 한중 정상회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보았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남을 참으로 기다려왔다며 지난 30여 년간의 양국 간의 협력 관계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정치를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토대로 한 한중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의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먼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세심한 준비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는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자고 화답했습니다. 推动中韩关系健康稳定发展始终是符合两国人民根本利益顺应时代潮流的正确选择 협력과 교류를 강조한 두 정상의 공개 발언처럼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모두 7건의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실버 경제 분야 같은 경제 협력뿐 아니라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관심이 커진 보이스피싱 등의 온라인 범죄 공조와 관련된 양해 각서도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오늘 한중 회담에선 북한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호적인 북중 관계를 지렛대로 남북 관계를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주 앉은 첫 회담 테이블에는 북한 문제도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활한 북중 관계를 활용한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언급하며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고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중 교류가 활발해진 상황을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마주 앉은 시 주석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역 평화를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行稳致远为地区和平与发展提供更多正能量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누군가의 코트를 벗기려면 센 바람만 불어서는 쉽지 않고 오히려 움츠러들게 하니까 따뜻한 봄날을 만들어서 더 이상 옷을 껴입고 있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 특히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고한 안보라며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첫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당부했습니다. 일단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평화의 중간자적 역할 요청에 응할지 시 주석의 입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을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환영했습니다.
사흘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최고 수준의 환대와 같은 수준의 의전을 선보인 건데요. 오전에 에이펙 폐막식에서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맸던 시진핑 주석은 이 대통령을 만나면서 파란색 넥타이로 바꿔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전통 복장을 한 취타대의 호위를 받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용 차량 훈치가 정상회담장을 향해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흘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장 앞까지 시 주석을 직접 마중 나왔고 시 주석이 차에서 내리자 반갑게 손을 맞잡은 뒤 레드카펫을 나란히 걸으며 회담장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어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와 오늘 오전에 진행된 에이펙 폐막식 때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맸던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장에 올 때는 파란색 넥타이로 바꿔 맸는데 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의장대의 사열을 받던 시진핑 주석은 양국 국기인 태극기와 오성홍기 앞에 잠시 멈춰서서 가볍게 목례를 했고 시 주석이 우리 정부 배석자들과 인사를 나눌 때는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의 통역사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주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소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나누던 시 주석은 33년 전 한중 수교를 성사시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중국 대사와 마주하자 반가운 표정으로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정상은 시 주석 방한 기간 공식 세션과 만찬, 정상회담과 MOU 체결식 등 거의 대부분의 일정을 함께 보내면서 첫 만남의 어색함을 대체로 해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선 양국이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지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한 것처럼 시진핑 주석에게도 취향을 고려한 선물로 예우를 다했습니다. 시 주석이 바둑 애호가로 알려진 만큼 최고급 재료로 인정받는 본비자 나무로 만든 바둑판을 준비했는데요. 이 소식은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다시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번에도 맞춤형 선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 주석의 바둑 사랑에 착안해 색감과 음향, 내구성 등에서 뛰어나 최고급 재료로 인정받는 본비자 나무로 만든 바둑판과 받침대를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중국에서 인정하는 최고급 바둑판 소재인 본비자 나무로 만들어진 바둑판과 한국 전통 문양을 정교하게 조각한 본비자 조각 받침대를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이 세계 바둑계를 주도하고 있듯 양국이 좋은 관계를 지속해 나가길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중 간의 바둑 외교는 과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11년 전 시 주석이 방한했을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시 주석의 취향에 맞춰 바둑돌을 선물했는데 대통령실은 당시 선물했던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바둑판 위에 한중 양국의 인연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시 주석이 바둑돌과 바둑판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선물은 나전칠기 자개 원형 쟁반이었습니다. 태양과 호랑이, 소나무 등 그림이 자개로 수놓아진 화려한 원형 쟁반. 대통령실은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의 전통 나전 기법으로 만든 것으로 오래 이어져 온 한중 간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전은 천년 전 고려 때부터 장인들의 세심한 손끝으로 이어온 전통 공예로 한국의 미를 담은 소공예 작품을 홍보할 수 있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선언 채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미중 갈등 등 최근의 관세 분쟁 상황을 반영하듯 자유무역, 다자주의 같은 표현은 빠지고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았는데요. 치열한 논의 끝에 오늘 아침 7시가 넘어서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경주선언의 과정과 내용을 지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5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경주선언에는 관세 분쟁 등 최근의 갈등을 반영하듯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민이 담겼습니다. 글로벌 무역 제재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며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함께 촉구했습니다.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주선언은 또 보호무역을 내건 미국과 자유무역 복원을 주장한 중국의 대립각 속에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먼저 그간 에이펙 공동선언에서 빠지지 않았던 세계무역기구 WTO 기반의 다자무역 체제라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대신 정상선언보다 한 단계 낮은 외교통상 강요회의 성명에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자유무역, 다자주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견고한 무역과 투자가 아태 지역 성장에 필수적이라며 경제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담았습니다.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큰 틀의 정상선언과 장관급 성명을 이른바 투트랙으로 조율했고 결국 마지막 날 오전 7시 23분에야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마 큰 쟁점은 무역과 투자에 관한 챕터를 둘 거냐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주선언엔 또 사상 처음으로 문화창조산업의 협력 필요성도 담겼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담은 합의문도 함께 채택됐습니다. 적지 않은 성과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패권 다툼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재확인하면서 에이펙 정상회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의 상징은 나비로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며 서로를 연결하는 점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어젯밤 공연에 등장한 이 나비를 매개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양국 간의 우위를 내보였습니다. 경주에서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하 무대 위 어린이의 손끝에서 로봇나비가 힘찬 날개짓과 함께 객석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중국이 다음 에이펙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는 오늘, 시진핑 주석은 어젯밤 본 나비 얘기를 꺼냈습니다. 那么我说，我希望这只美丽的蝴蝶飞到深圳，最好它能够飞得更好，甚至会唱歌。谢谢大家。 준비해온 원고에도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면서 경주와 다음 개최지 선전,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연결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나눈 대화를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나비는 원래 조용히 소리 없이 나는데 이 나비는 소리가 납니다. 그냥 모터 소리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나비가 소리 나지 않는 진짜 나비를 만들어서 날려주면 좋겠다. 두 정상이 나눈 교감의 의미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연결성이죠.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이번 에이펙 2025의 상징인 나비는 정상들의 폐막 기념사진 촬영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주최국의 전통 의상을 입는 관례에 따라 21개국 대표들이 목에 두른 한복 원단의 목도리는 신라 금관의 고곡에서 따온 옥빛 바탕에 금박으로 나비를 얹었습니다. 회복과 성장, 평화의 의미를 담은 목도리는 한지로 제작된 상자에 담겨 각국 정상들에게 선물로 전달됐습니다. 다음 에이펙은 내년 11월 중국 광둥성의 선전에서 열립니다. 시진핑 주석은 선전이 작은 어촌마을에서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한 중국 개방 정책을 보여주는 장소라며 선정 의의를 밝혔습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뒤 국빈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어제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회의와 만찬, 오늘 정상회담의 국빈 만찬까지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를 누그러뜨릴 만한 일정들이 이어졌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슬기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주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국빈 만찬은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정상들이 이동하는 소리가 경주 일대에 퍼졌고요. 이 알림과 함께 경주에서의 외교 슈퍼위크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미소를 띤 채 나란히 남색 넥타이를 메고 만찬장에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섞어 건배사를 했고요.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특히 한국과 중국은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두 정상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상호 번영의 시너지를 발휘할 파트너임을 증명해 낼 것입니다. 주석님의 건강과 양국 관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건배. 中韩关系不断发展，为中韩两国繁荣昌盛、人民幸福美满，为李在明总统和在座的各位朋友的健康干杯！ 네,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준비하는 만찬인 만큼 음식과 공연, 참석자들도 공을 들여서 선정됐다고요. 네, 이런 만찬에선 손님의 문화와 취향을 고려한 메뉴를 준비하죠. 중국 음식이지만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소스 전복 요리, 그리고 중국에서 인기라는 한국 닭강정이 두 나라 교류와 우정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또 만찬주는 평소 시진핑 주석이 즐겨 찾는 중국 술, 몽지람이 준비됐습니다. 또 한중 양국의 문화를 모두 담고 있는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참석자 중에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 눈에 띄었는데요. 중국이 북한 문제에 일정한 역할을 하길 기대하는 우리 정부의 바람, 그리고 사드 배치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한령 해제 논의 등을 염두에 둔 참석자 배치로 해석됐습니다. 만찬이 마무리된 뒤 시진핑 국가주석은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중국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한편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만나보니 걱정이 사라졌다. 북한 문제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등 솔직한 답변들을 내놨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이 미디어 센터에 들어섰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이 대통령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을 선보였습니다. 신임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극우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한국에서는 그 단조는 극우라는 그 평가도 그 언론들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실제로 만나보니 어떠셨습니까? 이 대통령은 나는 극좌 아니었겠느냐며 돌직구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저 극좌인데 걱정된대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훌륭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만나기 전에는 혹시 하는 걱정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직접 만나 뵙고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일본의 의구심이 취임 후 해소된 것처럼 다카이치 신임 총리도 한일 협력의 파트너로 신뢰받게 될 거란 희망을 담은 설명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처한 특수성을 외신 기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에이펙 주간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솔직한 답변에는 출범한 지 5달 된 새 정부가 국제회의를 큰 탈 없이 치러냈다는 안도와 함께 내란을 극복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전 세계에 선보였다는 자부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어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서로의 민감한 사안을 꺼내는 등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그럼에도 전략적 호혜 관계를 강조하면서 대립보다는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임 직후 곧바로 외교 무대에 오른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선 기존의 강경 노선을 누그러뜨리고 현실주의를 택했다는 평가입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 역시 옅은 미소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전날 에이펙 행사장에서 첫 인사를 나누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표정의 두 사람. 회담은 30분 만에 끝이 났고 견제의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시 주석은 무라야마 담화 정신을 계승하고 침략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며 신임 총리의 역사 인식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고 다카이치 총리 역시 영토 분쟁과 히토류 수출 통제, 인권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꺼내들었습니다.
香港や新疆ウイグル自治区などの状況に関しても深刻な懸念を伝えました。 일본 언론은 그럼에도 두 정상이 공통으로 전략적 호혜 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을 들어 안정 우선으로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취임 직후 미국, 한국, 중국 등 주요국 정상과 연달아 첫 회담을 마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선 현안의 구체적 진전을 준비할 시간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우선 신임 총리의 인상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팔짱을 낀 모습, 또 군인들 앞에서 오른손을 치켜들며 폴짝폴짝 뛰는 모습에 아첨 외교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전 총리와는 다른 인상을 주었다는 겁니다. 또 태극기에 예를 갖추며 한국 측 경계심을 불식시키려는 태도가 주목을 받았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한일 정상회담 장소로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제안하자 흔쾌히 수락하기도 했습니다. シャトル外交の実施を含めて今後とも両政府間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くことで一致いたしました。 지난 일주일간의 외교 성과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 외교를 추진하는 기초를 다졌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무난한 출발을 보인 다카이치 외교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라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장 앞에서 에이펙 소식 계속 이어갑니다. 어젯밤 열린 정상회의 환영 만찬과 문화 공연이 오늘 하루 종일 화제입니다. 에이펙 홍보대사 G드래곤이 전통 갓을 연상시키는 모자를 쓰고 등장하자 여러 정상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가 지휘한 만찬 음식은 한식과 양식이 어우러진 맛이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홍보대사인 가수 G드래곤이 환호를 받으며 환영 만찬 무대에 오릅니다. 중절모에 진주 장식 끈을 매달아 전통 갓을 닮은 모자를 썼는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K-팝 아티스트의 화려한 공연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휴대전화까지 꺼내 촬영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무대를 지켜봤습니다. 나비 함께 날다를 주제로 한 문화 공연은 군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사회로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화롭게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에이펙의 도시 경주의 옛 영광을 담은 신라의 전통 무용에서 세계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K-팝과 안무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무리는 미래 세대의 몫이었습니다. 지난해 이탈리아 공항에서의 즉석 연주로 유튜브 조회수만 1억 9천만 뷰를 넘긴 11살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 양 옆으로는 사족보행 반려로봇이 등장해 첨단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알렸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의 마지막 공연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환하게 웃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성대한 손님 맞이를 선보인 이재명 대통령은 세상을 평안하게 한다는 신라 설화 속 필히 만파식적을 거론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나라에 근심이 있을 때마다 불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화음이 아태 지역에 평화와 안정 그리고 새로운 번영을 안겨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유명 셰프인 에드워드 리가 지휘한 만찬에도 한식과 양식이 어우러진 맛이 담겼습니다. 경주산 식재료를 활용한 나물 비빔밥, 갈비찜과 함께 디저트로는 서양식 캐러멜에 된장을 섞은 인절미가 자개함에 담겨 나왔습니다. 현대적 감각을 더한 한국의 맛과 멋을 선보인 우리 정부는 정상들을 위한 선물로 전통악기 대금을 건넸습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엔비디아가 공식 온라인 계정에 한국과의 협력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왜 그리고 얼마나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기적이 계속되는 곳 한국에서 협력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슨 황의 1박 2일 한국 방문이 끝나고 엔비디아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제조업에서 시작한 한국의 산업화 여정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이르기까지. 작은 공방에서 시작해 대규모 공장에 이르기까지 철강,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한국어로 녹음되고 영어 자막이 입혀진 이 영상에서 엔비디아는 왜 한국과 협력하는지 설명합니다. 제조업에서 시작해 e스포츠로 상징되는 IT 인프라를 갖춘 나라. 바로 스타크래프트. PC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엔비디아 지포스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장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젊은 세대를 끌어모으는 문화, 소프트 파워도 있습니다. K컬처. 세계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이내 사랑에 빠졌습니다. 젠슨 황 대표도 에이펙에 참석해 한국과 협력하기로 한 이유를 비슷하게 설명했습니다. 탄탄한 제조업과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갖췄다는 겁니다. Korea has abundance of deep technical and science capability, and third, manufacturing capability. 게다가 AI에 적극적인 정부가 있습니다. Literally the first government to invest in 50,000 GPU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so that's a very big initiative. 한국에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한 엔비디아는 한국 기업들과 새로운 AI 공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혁명에서 AI 혁명으로 한국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영상을 끝맺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에이펙 기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장면은 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와 국내 기업 총수들과의 치맥 회동은 나라 밖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화제의 장면과 반응을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화려한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의장대가 정성을 다해 예우합니다. 이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마고 마틴의 SNS를 통해 전 세계로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영화 예고편으로서도 손색 없을 만큼 화려한 등장이다. 저런 장식이나 의전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멋지다 등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리 전통의 품위 있는 행사는 에이펙 초반 전 세계의 관심을 한국으로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과 대립 속에 부산에서 펼쳐진 미중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파한대소하는 모습은 다자간 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성사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치맥 회동. 역시 이번 에이펙 기간 중 큰 화제가 됐습니다. These are my G-Mag buddies. 특히 이 대통령을 만나 인공지능 개발 핵심 기술인 GPU 26만 장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젠슨 황. 젠슨 황이 직접 동행한 자신의 딸을 이 대통령에게 소개하자 사람 믿어지는데 너무 젊으세요. Not bad, right? 유쾌하게 서로 환담을 주고받는 영상인데 이 영상은 수십만을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호텔에서 맞춤식으로 준비했던 치즈버거부터 고급스럽고 화려했던 국빈 만찬까지. I appreciate it very much and I won't forget the trip. 정상들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가 SNS에서도 뜨거운 관심거리였습니다. 세심하게 준비한 이번 에이펙은 우리 경제는 물론 전통 문화까지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기회가 됐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충돌하는 무역전쟁 와중에 열린 경주 에이펙.
그리고 에이펙을 무대로 숨가쁘게 이어진 양자회담의 성과 그리고 의미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신재웅, 양소연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양소연 기자. 이른바 외교 슈퍼 위크 우리가 이렇게 불렀는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에이펙 무대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큰 과제였는데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는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이번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네. 했습니다. 에이펙이란 시안에 얽매이지 말자는 분위기였지만 이번에 안 되면 무한정 늘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타결됐습니다. 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 전부를 모두 현금으로 그것도 한 번에 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펀드로 구성하기로 한 그렇죠. 건데요. 특히 현금 투자액은 1년에 200억씩 상한을 둬서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일 여러 장치를 마련하게 했습니다. 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또 다른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한미 간의 외교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게 선명한 성과겠죠. 네. 그런데 우리한테 한미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한중 관계 아닙니까? 네. 지난 그 중국 전승절 때 북중러 정상 나란히 이렇게 서 있을 그렇죠. 때 네. 이러다 한중 사이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런 우려 상당히 불식됐다고 봐야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중 다툼이 사실 관세는 물론이고 대만 문제 등 군사적으로도 격화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국이 군사적으로 또 중국 견제에 나서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정상을 한꺼번에 만난 셈입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의 의전까지도 똑같이 맞출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한중 정상회담도 순조롭게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97분간 그러니까 한미 또는 한일 정상회담보다도 길게 만난 것도 네. 긍정적인 신호를 읽힙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일본과 정상회담도 다카이치 총리가 강경 보수라는 우려 없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견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우위를 다지는 무난한 출발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신재웅 기자와 경주 에이펙 전반적으로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서는 10점 만점에 12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점수로 딱 매기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에이펙 전체를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큰 틀에서 보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듯합니다. 21개 회원 정상들이 모이니까 경호 안전이 가장 중요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됐죠. 또 사실 숙소가 좀 걱정이었는데 정상 숙소는 다 리모델링이 됐고 또 전 세계에서 온 기업인들은 대형 유람선을 띄웠고요. 맞습니다. 예. 천년 고도 경주라는 어떤 배경도 적재적소에 활용이 됐습니다. 트럼프 선물에는 신라 금관이 활용됐고요. 또 정상들 선물에 분란을 잠재운다는 신라 시대 필히 만파식적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엠블럼부터 또 만찬과 기념품 곳곳에 역사 문화적인 맥락을 세련되게 풀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실제로 준비할 기간이 넉 달밖에 안 돼서 걱정이 많았단 말이죠. 네, 2년 전 잼버리 실패의 어떤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면서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9차례나 경주로 가서 준비 과정을 챙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 에이펙 행사가 우리 입장에서는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세계 무대 복귀를 알린 국제 행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경주 선언 채택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21개 회원이 협력해야 한다는 이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그 가교 역할을 우리가 했다는 그 자체를 성과로 봐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에이펙의 원래 취지라고 하면 자유무역, 다자주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미국이 보호무역을 내거니까 오히려 중국이 자유무역을 내걸면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런 구도가 펼쳐졌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빠진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어떤 일방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양 대국의 대립 때문에 회원들도 미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경주선언 자체
도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어젯밤 실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의장국으로서 설득을 하고 중재를 했고요. 결국 밤을 새서 아침 7시 23분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2005년 부산선언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 역량이 10분 발휘된 평가란 그런 결과란 평가가 나옵니다. 네, 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MBC는 에이펙을 무대로 한 복합 외교전을 좀 더 현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외교의 현장 한 복판에서 뉴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과연 경주 에이펙 이후 무역 전쟁과 한반도 주변 정세는 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죠. 지금까지 경주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서의 환대와 성과에 대해 다시 한번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다양한 풍자와 비평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플로리다로 가는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금 정상회담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중국, 일본과의 성과를 내세웠고 특별히 한국에 대해선 존중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re treating our country with that kind of respect, which is much more important. And our country is respected again. 이런 뿌듯한 만족감은 한국에서 선물 받은 금관 모형과 무궁화 대훈장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금관을 받고선 별도로 잘 챙기라고 했고 대훈장은 당장 걸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Like to wear it right now. 보는 입장에 따라 아부일 수도 있고 반대로 국익 수호를 위한 초정밀 전략일 수도 있는 트럼프 맞춤형 선물 외교는 이미 유행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황금빛비, 일본은 황금빛 사무라이 투구와 아베 전 총리의 골프 퍼터 등을 주었고 카타르 왕실이 준 보잉 항공기를 놓고선 격렬한 뇌물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이번 금관 선물을 두고선 다양한 풍자 동영상은 물론 시사 비평까지 쏟아졌습니다. 노킹스 시위가 벌어진 지 2주도 되지 않아 금관 선물을 받았다는 비판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민주주의와 독재를 구분짓는 12개 지표 전 부문에서 퇴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백악관은 대변인 사무실 등이 있는 일부 공간에서 기밀 보호를 이유로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국방부가 기자들에게 정보통제 서약을 요구했던 것에서 이어지는 언론 자유 훼손에 지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네, 조금 전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와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금 전 경주국제미디어센터에서 오늘 한중 정상회담 결과의 세부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요. 경주 현지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상빈 기자, 새로 들어온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두 정상이 만찬이 끝난 뒤에 약 20분 전쯤에 곧바로 국제미디어센터로 찾아서요. 비공개 회담 분위기를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먼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두 정상이 100분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방 정치 활동부터 시작한 정치적 여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고요. 공통의 취미인 바둑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을 쌓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경제와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두 나라의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나라의 소통 채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상을 설명했고 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한중 양국은 두 정상이 회담을 계기로 여러 건의 양해 각서도 체결했다고요. 그 가운데 70조 규모의 통화수합 체결도 있던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7건의 양해 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먼저 양국중앙은행은 70조 원 규모의 원화와 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는데요. 두 나라의 금융과 외환 시장을 더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으로서도 자국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양국 경찰 당국은 이 초국가적으로 벌어지는 스캠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MOU도 체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고 실버 산업과 혁신 창업 분야의 협력을 늘려가기로 하는 등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서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어젯밤 헬로윈을 맞아 홍대와 이태원 등 서울 번화가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오늘도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홍대 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지인 기자,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녁이 되면서 점점 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보통 8에서 9만 명쯤 나오는데요. 구청은 오늘도 어제처럼 11만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곳 홍대와 이태원을 돌아봤는데요. 큰 사고는 없었지만 걱정할 만한 상황도 목격됐습니다. 밤 9시가 넘으면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렸는데도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할로윈 하면 이태원이 제일 유명하니까 항상 이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경찰은 인도에 중앙분리대를 놓고 우측 통행을 유도했고요. 서 있으면 위험하니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도 계속 나왔습니다. 전광판에는 매우 혼잡, 우회 요망이라는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I think it's good that now some people are here for security and looking over the crowd for safety. 참사가 났던 골목은 밤 10시 20분부터 진입이 통제됐고요. 밤 11시부터는 지하철이 이태원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지하철도 이태원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고요. 앞도 이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홍대 쪽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클럽 거리와 주변 골목이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서로 어깨가 계속 부딪혔고 누군가 멈춰서면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움직일게요. 자, 서 계시면 안 돼요. 움직일게요. 어제 홍대 관광특구에는 11만 명, 이태원에는 평소 주말보다 2배가량 많은 3만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참사 이전 수준입니다. 여기서 100m 가는데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서 너무 길이 막혀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좀 안전에 유의해야겠다는 생각.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좀 더 이제 약간 주의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 내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한 정부는 이태원과 홍대, 성수, 명동 등 중점관리지역 8곳에 현장 상황실을 두고 인파 집중관리를 이어가는데요. 주변 사람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현장 안내요원의 통제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홍대 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며칠 전 돌연 법정에 나와서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들이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넉 달 만에 재판에 등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에 군대를 보낸 건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거 위해서 억압적이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경고성 계엄을 했을 뿐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낼 목적이 없었다는 탄핵 심판 당시 주장을 또 꺼내든 겁니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겐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고 이러면은 그거 진짜 아무리 무슨 독재자라 그래도 그거 성하겠습니까? 이 역시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공격했던 헌법재판소 변론 당시와 똑같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하지만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당시 병력이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투입됐다고 봤습니다. 또 지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곽 전 사령관 증언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미 헌재에서 배척당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힌 상황.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실에 대한 지기현 부장판사의 판단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LG가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한화를 꺾고 2년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가을 야구 징크스가 있던 김현수 선수가 타율 5할이 넘는 맹활약을 펼쳐 생애 첫 한국 시리즈 MVP로 꼽혔는데요. 박재훈 기자입니다. 17년 전 두산과 SK의 한국 시리즈 5차전. 당시 SK의 우승을 내주는 끝내기 병살타를 치고 눈물을 흘린 김현수에게는 가을에 약하다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 5차전 승부처마다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결정적인 적시타를 포함해 한국 시리즈 5경기에서 17타수 9안타, 무려 타율 5할 2푼 9리의 맹타를 휘둘러 LG가 2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오르는 데 앞장섰습니다. 가을에 시즌만큼은 성적이 안 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조금 더 침착하게 갖자는. 그리고 압도적인 표차로 프로 데뷔 20년 만에 첫 한국 시리즈 MVP로 뽑혀 우승의 기쁨을 어느 때보다 더 만끽했습니다. 24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좀 기분 좋게 오늘 한번 제대로 망가질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지우고 진짜 가을 사나이로 거듭나 세 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김현수. 올 시즌 이후 FA 자격을 얻어 미래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가능하면 LG에 남은 두 손가락에 우승 반지를 더 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마음은 7번 더 하고 싶은데 10개 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까 5개 이상은 꼭 더 하고 싶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26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던 한화 선수들과 팬들은 끝까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올해 희망을 봤다면서 다음 시즌을 기약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1승 4패로 아쉽게 끝난 19년 만의 한국 시리즈. 올해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응원 열기를 자랑했던 한화 팬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류현진 선수가 나온 게 진짜 가슴이 너무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26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 도전엔 실패했지만 그래도 한화의 2025년은 성공적인 한 해였습니다. 38살의 나이에 건재함을 보여준 류현진과 신예 문동주, 김서현, 정우주 등이 마운드에서 신구조화를 이뤘고 타선에서도 2004년생 문현빈 등 유망주들이 잠재력을 제대로 폭발시켰습니다. 한화 야구를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요. 올해만큼 즐거웠던 때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리그 최강 원투펀치였던 폰세와 와이스의 재계약 여부가 관건이긴 하지만 팬들은 물론 선수들도 올해의 경험을 자양분 삼아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하나요? 부족? 뗄래 뗄 수 없는 존재. 눈 감았다 떴으면 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다리는 게 이제 한화 팬이니까. 이제 이걸로 또 끝이 아니라 또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선수도 팬도 모두 한마음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뛰는 한화의 야구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K리그1에선 안양이 울산과 강등권 탈출 승부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12분 울산 고승범에게 선제골을 얻어맞은 안양. 10분 뒤 페널티킥을 얻어내는데요. 마테우스의 슛! 이게 조현우한테 막힙니다. 그래도 전반 38분 못다의 헤더로 균형을 맞추고요.
김민혁의 퇴장으로 잡은 수적 우위를 살려서 후반 10분 주장 이창용의 역전골을 터뜨렸고요. 21분 뒤 역습 상황에서 최원우가 추가골을 뽑아내 3대1 승리. 뼈아픈 패배를 당한 9위 울산은 10위 수원FC와의 격차를 벌리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유광현이 엄청난 쐐기골을 터뜨린 대전은 서울을 꺾고 4연승을 달려 2위로 올라섰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이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지에서는 울긋불긋 단풍이 절정에 달했는데요. 오늘 설악산에서는 단풍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 곳곳에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서부와 호남, 영남 서부를 중심으로 1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갈수록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시속 70에서 90km 이상 돌풍이 몰아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 낮부터 날씨가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곳곳에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낮부터는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춘천 6도, 대구 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광주 15도, 부산 17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추위는 다음 주 중반부터는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함께 두른 목도리의 옥색은 전통적으로 회복과 성장, 평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2025년은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 회복, 경제 성장,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절실한 해죠. 많은 난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에이펙 정상회의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11월 1일 토요일 특집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